엄마, 왜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 외할머니가 엄마 결혼식 전날 시댁에서 그 일을 당했다는 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작은 이모요. 외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서 밤새 울었다고 그날 있었던 일을 평생 말도 못했다면서요. 지유야, 그때는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엄마, 그때 외할머니한테 했던 말 지금 할머니가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뭐라고? 친정이 원래 소박하니 기대도 안 한다. 그 말이요. 외할머니도 그때 똑같이 들었다던데요. 엄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생 사연관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전날 아침이었어요. 시골 마을은 새벽부터 분주했고 미숙은 웨딩드레스를 꺼내놓은 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가 예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답답했어요. 그 시각 친정집 마당에선 어머니 박정희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시루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접 농사지은 햅쌀로 떡을 빻아 시댁의 인사 겸 가져가려는 마음이었죠. 우리 미숙이 시집 가는 날인데 내 손으로 복떡이라도 해가야지. 손끝은 거칠었지만 그 안엔 정성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식은 떡을 시루에 곱게 담고 천으로 단단히 감싼 뒤 첫 차를 탔죠. 버스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 보신다는데 나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루를 품에 꼭 안았죠. 도시에 도착하자 시댁 대문이 보였어요. 문패엔 윤가라고 번쩍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예, 저는 미숙이 엄마예요. 내일 결혼식이라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바쁜데 인사를 하러 와요? 그냥 내일 보면 되잖아요. 문이 열리더니 말수는 어머니 손에 들린 떡시루를 흘끗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직접 농사지은 쌀이랑 떡 좀 해서 들고 왔어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린다고 조금 해왔어요. 아이고, 떡은 그렇다 쳐도 쌀을 또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우리 집이 쌀 없어서 못 먹는 집이에요? 정희는 당황해서 웃으며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이고, 그냥 딸 결혼 앞두고 사돈댁 든든하게 해두시라고. 아이고, 참. 요즘 누가 결혼식 앞두고 쌀 들고 와요. 말수는 보자기를 흘끗 보더니 투명한 불만이 담긴 손짓으로 쌀봉지를 툭 하고 밀어냈어요. 그 순간 묶여있던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하얀 쌀알이 툭툭 튀어올라 정희의 뺨과 턱에 후두둑 박혔어요. 시간이 정말 잠깐 멈춘 것처럼 모두가 그 장면을 바라봤죠. 정희는 묻은 쌀을 조심스레 털어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끝을 숨길 수는 없었죠. 미숙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속이 서늘하게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쌀알이 뺨에 튄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순간이 가슴 깊이 박혔죠. 죄송해요. 제가 괜히 성가시게 해드렸네요.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체면이 있거든요.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도훈이 나왔죠. 엄마, 누구세요? 미숙이 어머니라네. 떡이랑 쌀 해왔다고. 나와서 인사드려. 도훈은 순간 어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멈칫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희의 얼굴을 보려다 이내 시선을 피했죠. 미안함보단 불편함이 먼저 묻어 있었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그만 가세요. 문이 닫히자 바람이 불었어요. 떡가루가 문틈 사이로 날리며 어머니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그걸 닦지도 못한 채 계단을 내려오던 어머니는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한숨을 삼켰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미숙의 한복을 매만져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수가 시집살이는 참아야 해. 참는 게 복이에요. 엄마, 왜 여자가 항상 참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날 밤 미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그 빛이 꼭 하얀 떡가루처럼 방 안에 흩어졌죠.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의 수치심이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죠. 그날의 쌀알과 시어머니의 면박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복을 들고 갔다가 모욕만 안고 돌아온 그날이 미숙 인생의 첫 번째 상처로 남았죠.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신혼이란 말이 무색하게 미숙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죠. 시어머니 말수는 매일같이 부엌을 먼저 지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집 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해요. 집안일은 손이 먼저고 말은 나중이에요. 그 말이 미숙의 귓가에 박히듯 남았어요. 눈을 비비며 부엌에 나가면 이미 말수는 국을 끓이며 작은 흠 하나를 찾아내곤 했죠. 소금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입이 이렇게 짠데 이걸 먹으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말수는 대꾸도 없이 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이게 내 결혼 생활의 시작이구나. 그날 미숙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며칠 뒤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잘 지내냐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쏟아졌죠. 엄마, 그냥 그래요. 조금 피곤해요. 새집 살림이 다 그렇지 뭐. 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잘 지내봐.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더 외롭게 들렸어요. 참는 게 복이라던 어머니의 말이 이젠 가슴을 더 조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미숙이 일어나는 시간을 세듯 살폈어요. 한 번이라도 늦으면 부엌 문이 요란하게 열렸죠. 며느리가 늦잠 자면 집안 복이 달아나. 여자가 느긋하면 살림이 망한다니까? 그 말에 미숙은 또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숨소리조차 죄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죠. 명절이 다가오자 말순의 잔소리는 더 길어졌어요. 손님 오는데 반찬이 이게 다예요? 며느리 손끝이 이렇게 느리면 어쩌죠? 그럴 때마다 미숙은 그저 죄송해요 한마디뿐이었죠. 남편 도우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넘겨. 그냥 넘기기엔 너무 힘들어. 괜히 싸우지 말고 며느리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와 딸처럼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 사근사근하게 엄마한테 잘해봐. 그 말이 가장 잔인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너가 잘해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미숙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너져 갔죠. 겨울이 오자 몸살이 걸린 저 대신 친정어머니가 김장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시댁 마당엔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죠. 김장하신다길래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며느리 하나 있으면 됐지. 친정에서까지 왜 와요? 예. 우리 시골에서도 품앗이처럼 다 같이 도와서 하곤 하는데 미숙이랑 사돈어른 두 분이서 하면 힘들까 봐요. 힘들면 그건 다 자기 복이지. 시집 왔으면 알아서 해야죠.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장독대 뒤로 돌아섰죠. 손끝이 시려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시댁에 다시 오지 않았죠. 그의 설날 말수는 새벽부터 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어른 상엔 젓가락 먼저 안 놓는다. 그런 것도 모르고 살림한다니 기가 막히네. 그날 미숙은 손끝이 하얗게 얼 때까지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 집에서 나는 절대 말대답 안 하고 살 거야. 그 다짐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고개만 끄덕였죠.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도 언젠간 변하시겠지.
아니면 우리가 얼른 분가해서 나가 살자.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미숙만 점점 변했죠. 웃음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착하고 조용한 며느리였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방어였죠. 그렇게 20해가 지나갔어요.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울고 남편의 무관심에 지쳐가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의 끝에 다시 한 번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미숙의 딸 지유의 결혼을 앞둔 날이었죠. 20해가 훌쩍 지났어요. 미숙의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비치고 딸 지유는 어느새 결혼을 앞둔 나이가 되었죠. 그날 아침 시어머니 말수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미숙을 불렀어요. 지우 결혼식 날짜는 정했니? 네, 예비 신랑 쪽에서 5월 초가 어떠냐고 하셔서 엄마랑 날 잡아보려고요. 그 집이 어디라 했지? 분당 쪽이에요. 신랑이 회사 다니는 데가 그 근처라서요. 분당이면 집안이 괜찮은가 보네.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 준비는 확실히 해야 해.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어요. 20해 전에도 언제나 저런 식이었죠. 체면, 남의 눈, 그게 말순의 전부였어요. 며칠 뒤 예물 반지를 맞추러 간 날이었어요. 딸 지유와 신랑 측 어머니 그리고 미숙이 자리를 함께 했죠.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지만 그날은 미숙 인생의 또 하나의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요즘 애들은 예단을 간소하게 하네. 우리 땐 말이야. 금 한 돈이라도 더 얹으려고 난리였는데. 하긴 너희 엄마 시집 올 때만 봐도 친정에서 이런 걸 너무 소박하게만 준비해오긴 하더라니.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죠. 근데 지우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네. 외할머니 쪽 피가 좀 진한가 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신랑 측 어머니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지우는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를 쳐다봤죠. 할머니, 그런 말씀은 좀. 시어머님도 계신데요. 아이고,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그냥 말한 건데 요즘 애들은 예민하네. 미숙은 손끝이 떨렸어요. 손에 쥔 반지 상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둔 분노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좀 너무하시네요. 손녀한테 그런 말은. 너나 말 좀 조심해. 어른이 한마디 한 걸로 예민하게 굴긴. 그날 이후 미숙은 하루 종일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밤이 되자 남편 도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당신, 오늘 어머니 말씀 들었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들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말 잘하잖아. 그게 문제잖아. 원래 그런 게 평생 상처가 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딸 결혼 앞두고 분위기 망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에 미숙은 말을 잃었어요. 참아야 한다는 말, 또다시 들을 줄은 몰랐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더는 흘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딸 지유가 미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오늘 좀 속상했어.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그냥 화가 났어. 왜 할머니는 엄마를 맨날 못 살게 구는 거야? 지유야, 괜찮아. 할머니 세대는 좀 다르니까. 아니요. 달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난 엄마처럼 절대 안 참고 살 거예요. 그 말이 미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딸의 눈빛 속엔 어린 자신이 서 있었죠. 참고 견디고 웃던 그 시절의 자신 말이에요. 그날 밤 미숙은 결혼식 초대장을 꺼내보다가 하얀 봉투 위에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는 나도 좀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모든 일을 바꾸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죠. 며칠이 지나도 미숙의 가슴은 편하지 않았어요. 예물가게에서 들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친정에서 이런 걸 너무 소박하게만 준비해오긴 하더라니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딸 지우가 잠든 뒤 미숙은 혼자 부엌에 앉아 식탁보를 만지작거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난 대체 무슨 죄로 평생 저분의 말을 견디며 살아야 할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 지금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네! 언제요? 방금 구급차로 옮겼대요. 혈압이 확 올랐대. 의식은 돌아왔는데 위태롭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몸이 굳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울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자. 하얀 복도 끝 병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산소줄을 낀 채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신우이가 울고 있었죠. 형님,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러셨대요. 많이 위험한가요? 지금은 안정됐다는데. 근데 당분간은 누가 옆에서 돌봐야 한대요. 신우이의 말에 미숙은 가볍게 숨을 삼켰어요. 이제 또 나한테 맡기겠구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형님이 그래도 가까이 사시잖아요. 며칠만 병간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유 결혼식이 다음 주예요. 결혼식은 미루면 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그게 급한가요? 그 아이한테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날이에요. 지금 그 준비를 망치면 그 애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럼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형님이 평생 며느리라면서요. 이럴 때 옆에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말끝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조용히 얼어붙었죠. 미숙이냐?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죠. 이럴 때 옆에 있어야 며느리지. 며느리가 그런 것도 못하면 뭐가 며느리야.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지유 결혼식이 먼저예요. 그 애가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동안 저는 늘 어머니 먼저였어요. 이번 한 번만 제 딸을 먼저 두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미숙의 가슴을 더 조여왔어요. 병실을 나서는 순간 신우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형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이미 너무 오래 참아서 후회할 만큼의 여유는 없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노을이 비쳤어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지유 편에 서야죠. 그 결심이 스스로를 죄책감에서 건져냈어요. 이제부터는 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세상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미숙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딸 결혼식 준비는 코앞인데 시댁 쪽에서는 연일 전화가 쏟아졌죠. 그날 아침에도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신우이 이름이 떠 있었죠. 형님, 어머니 상태 여전하세요. 어제도 언니 이름 찾으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일단 안정됐다고 들었어요. 지금 예단이 어쩌고 예복이 어쩌고 그럴 때예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데요. 지유가 얼마나 기다려온 날인지 알잖아요. 지금 이걸 미루면 그 애는 평생 상처로 남아요. 그럼 엄마는요? 결혼식 한 번보다 생명이 먼저죠. 신우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가슴을 흔들지 않았어요.
미숙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버려왔으니까요. 딸 지우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눈치챘어요. 웨딩드레스 샵에서 피팅을 하다 말고 조용히 물었죠. 엄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조금 나아지셨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할머니 때문에 결혼식 미루자는 얘기 나왔어요? 그랬지. 근데 엄마는 안 미룰 거야. 고마워요, 엄마.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에 미숙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 애가 엄마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맙고 또 그렇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 도우는 달랐어요. 그날 저녁 그는 신문을 덮으며 무겁게 말을 꺼냈죠. 지유 결혼식 날짜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까지 왜 그래요? 엄마가 그날 못 나오실 것 같대. 그럼 체면이 서겠어? 사람들 다 뭐라 하겠어? 그 체면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울었는지 알아요? 지금 그런 감정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불효하면 안 되잖아. 남들 눈 때문에 내 딸의 행복을 미루라고요. 아니, 잠깐 미루자는 거지. 엄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회복이 언제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결혼식 준비 명단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며느리가 그런 것도 못하면 뭐가 며느리야. 그 말이 자꾸 마음을 긁었어요. 평생 그 말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딸에게까지 같은 말이 이어질까 두려웠어요. 다음 날 예단 봉투를 정리하던 중 시댁 친척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어머니 쓰러지셨다면서? 그래도 결혼식은 변동 없이 하려나 봐요? 날짜를 이미 잡아서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저렇게 누워 계신데.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비난이 더 섞여 있었어요.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 안 하려고요. 전화를 끊은 뒤 미숙은 천천히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 바람이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가슴속에 쌓인 미련을 조금씩 밀어냈어요. 지유의 결혼식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장 계약, 한복 맞춤,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게 빠듯했지만 미숙은 묵묵히 손을 놀렸어요. 그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이 꿈틀거렸죠. 이 평온이 너무 오래가진 않겠지. 그 예감은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았어요.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집 안은 분주했죠. 미숙은 한복을 다림질하고 패백 음식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우가 뛰어나가 문을 열었죠. 어? 할머니. 현관 앞에는 윤말순이 서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계셨던 그 얼굴이 어딘가 더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오지 말 걸 그랬네. 어머니, 병원에서 퇴원하신 거예요.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 얼굴도 보고 가야지. 내 손자 결혼식인데. 손자라는 말에 미숙은 순간 멈칫했어요. 딸 지우의 결혼식인데 시어머니 입에서 손자 결혼식이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떡도 없고 대문 앞에 복살도 안 뿌렸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어머니. 식장은 호텔이니까요. 그런 게 다 복이 달아나는 거야. 며느리가 마음을 다해야 복이 들어오지. 그 말투에는 늘 그렇듯 비난이 묻어 있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어색하게 웃었죠. 할머니, 복은 마음에 있는 거라면서요. 저 결혼 잘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식이 아무리 요즘식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말이지. 미숙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어머니는 쉬세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잖아요. 그럼 나는 못 가도 되겠네. 나 없는 결혼식이 뭐 그리 잘 된다고.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결혼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할머니, 그런 말씀은 좀. 지유야, 너가 아직 몰라서 그래. 결혼이란 건 말이지. 시댁 복이 있어야 오래가. 그런데 네 엄마는 그 복을 다 흘려보냈어. 순간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손에 들려있던 상자 뚜껑이 덜컥 흔들렸죠. 어머니, 오늘은 그런 말씀 하지 말아 주세요. 내일은 지유의 날이에요. 그럼 네가 조심했어야지. 며느리가 어른 말 거스르고 시댁 눈밖에 나면 그 복이 다 나간다. 지우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죠.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 나 돌아간다. 하지만 내일 일이 잘 풀릴지는 모르겠다.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쇠문이 내려앉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어요. 잠시 후 지우가 울면서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지유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내가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 상처가 딸에게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참은 세월이 이 아이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죠. 아니야, 지유야. 넌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일은 꼭 웃어야 해. 알겠지? 엄마,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숙의 손끝은 이미 얼음처럼 식어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귓가를 때렸어요. 그 복을 내가 다 흘려보냈어. 그 한마디가 불길한 예감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는 몰랐어요. 그 예감이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진짜로 터질 줄은요. 다음날 아침 호텔 연회장은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웨딩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신부 대기실 안의 공기는 어딘가 조용하고 긴장돼 있었어요. 마치 어젯밤 그 예감이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우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죠. 엄마, 떨려요. 괜찮아. 지유야.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웃어야 하객들도 다 웃는 날이야. 그 말을 하면서도 미숙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마음속을 긁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대기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직원인 줄 알았던 그 문틈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지유야, 휠체어에 앉은 윤말순이 들어왔어요. 신우이가 뒤를 밀고 있었죠. 순간 대기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결혼하는 손녀 얼굴은 봐야지.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말은 따뜻한 듯 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미숙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죠. 근데 지유야, 결혼은 복이 있어야 오래 가는 거야. 복 없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집안이 편해질 날이 없어. 순간 지유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하얀 드레스 사이로 손등이 파르르 떨렸죠. 할머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야 모르지. 네 엄마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어른 말도 안 듣고 집안 복도 다 흘려보냈지. 미숙은 숨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지유 결혼식 날이에요. 왜 내가 틀린 말을 했어? 며느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지. 그 순간이었어요. 신랑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죠. 준비 다 되셨나 해서. 어머, 죄송해요.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봐요. 방 안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본 듯 신랑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우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았죠. 오늘은 아이들 행복한 날이잖아요. 조금만 말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민하긴.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어머니, 그만하세요. 미숙은 천천히 턱을 들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이에요.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 들으면 그 상처 평생 남아요. 그래서 나보고 입 닫고 있으라는 거냐? 네, 오늘은 그러셔야 해요. 제 딸만은 저처럼 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순간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신랑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그럼 난 나갈게. 휠체어 바퀴가 천천히 돌며 문을 향해 움직였어요. 문틈 사이로 외부의 밝은 조명이 비쳤죠.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아직도 먹먹했어요. 엄마, 지우는 결국 눈물을 한 줄기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보고 미숙의 마음이 착 무너졌죠. 지유야, 괜찮아. 오늘은 네가 울면 안 돼. 시작하는 날이잖아. 엄마, 고마워요. 드레스를 고쳐 잡으며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미숙도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내자.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그리고 식장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당당히 앞을 바라봤어요. 오늘만큼은 누구도 그녀의 결심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마치 한바탕 큰 비가 지나간 뒤 아직 바람도 멈춰 있는 듯한 공기였죠. 미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어제 벗어둔 예복을 개키고 있었어요. 손끝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대기실에서의 그 장면만 떠올랐죠. 지우의 아린 눈, 신랑 어머니의 굳은 표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도훈이 식탁 앞에 앉았죠. 어떤 말부터 꺼낼지 이미 불안이 짐작이 갔어요. 어제는 당신이 좀 심했어. 내가요? 잠시의 침묵. 도훈은 신문을 펼치지도 않은 채 손으로 접었다 폈다만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몸도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너무 나간 것 같았어. 당신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지유 앞에서, 신랑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엄마가 원래 좀 말이 거칠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20해 동안 제가 다 그러려니 했어요. 도훈은 얼굴을 굳힌 채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마치 뭐라 할 말은 있으면서도 직접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요. 그래도 결혼식이잖아. 하객들도 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한마디가 미숙의 속을 서늘하게 얼려버렸어요. 결혼식 날 딸이 상처받고 대기실이 얼어붙었던 건 보이지 않았나? 왜 언제나 자신은 어머니만 보일까? 난 내 딸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어요. 딸을 위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당신 엄마 마음도 좀 생각했어야지. 미숙은 한순간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웃기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허무해서 흘러나오는 웃음이었죠. 그래요. 난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당신은 내 마음을 아나요? 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을 피한 채 테이블 위에 티슈를 괜히 만지작거렸죠. 그 정적을 깨듯 전화벨이 울렸어요. 신우이의 이름이 떴죠. 받을게요. 형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계속 신경 쓰이신다고 난리예요. 신경 쓰일 만한 일 있었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엄마가 상처받으셨어요.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지유는요? 그 아이 상처는요? 왜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거 내니까 금방 잊죠. 어른이 더 상처받아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바닥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어른은 어른이니까 무조건 위. 그 아래에서 누군가는 평생 참으면서 살았다는 걸.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니 도훈이 말없이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며칠 엄마 집에 있을게.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그래요. 도훈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공기마저 빠져나간 것처럼. 미숙은 홀로 식탁에 앉아 남겨진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그 커피처럼 자신의 마음도 이제 더는 따뜻하지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결혼식이 끝나도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도훈이 집을 나간 지 이틀째였어요. 하지만 집안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적막했어요. 사람의 온기라는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미숙은 퇴근 후 텅 빈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훈의 신발은 사라졌고 어젯밤까지 옆에 있던 이불도 사라졌고 그가 남기고 간 건 식탁 위 반쯤 접힌 신문 한 장뿐이었어요. 그 종이를 쓸쓸히 바라보며 미숙은 생각했어요. 그래, 나 혼자구나. 20해를 넘게 살았지만 결국 이렇게 텅 빈 집에서 혼자 남는 거구나. 그때 휴대전화가 떨렸어요.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미수가 너무 조용해서 전화해봤다. 딸아,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냐?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말끝이 잠시 걸리는 그 조용한 숨소리만 들어도 딸의 마음이 어떤지 눈치로 아는 사람이니까요. 미수가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줄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숨소리가 축 처졌는데. 잠시 말이 없던 미숙은 문득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미수가 어머니한테도 미움받고, 남편한테도 이해 못 받고, 20해 동안 참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서럽지?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죠. 미수가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근데 너는 너무 오래 참았어. 엄마가 참으라고만 해서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결혼식 전날에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말보다 이 한 문장이 더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현관 앞에서 작은 비닐봉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만든 반찬 2봉지와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메모 내용에는 밥은 먹고 다녀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미숙은 문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죠. 지금껏 참아왔던 감정들이 마치 터진 둑처럼 한꺼번에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눈물 뒤엔 묘하게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 생각이 조용히 깊숙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결혼식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지우 옆에 서 있는 자신, 그리고 대기실에서 떨리던 목소리들. 지유야, 너만큼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새벽 2시가 넘고서야 미숙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에서 하나의 말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처럼 보였죠. 이렇게 미숙의 밤은 깊었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한 새벽이 천천히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오랜만에 눈을 스스로 뜬 기분이었어요. 누가 깨워주는 것도 누구 눈치 보며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스스로의 선택으로 맞이한 아침이었어요. 부엌 창문을 열자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후두둑 들어왔어요. 어쩐지 이 냄새가 낯설지 않았어요. 20해 전, 결혼 전 새벽마다 맡았던 그 시골 공기와 닮아 있었거든요. 밥솥을 열며 미숙은 생각했어요.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기운을 차리는 게 먼저였죠. 엄마가 두고 간 반찬을 한 숟가락씩 먹다 보니 괜히 울컥해질 것 같은 걸 억지로 삼켰어요. 잘 먹을게요, 엄마. 그 말이 허공에 작게 흩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죠. 점심 무렵 시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아, 혹시 오늘 시장 좀 갈래? 아는 가게에서 사람 찾는다던데. 시장요? 반찬 가게인데 손 빠른 사람 있으면 좋겠다 하더라. 생각이 복잡할 땐 몸을 바쁘게 움직여봐. 미숙은 잠시 고민했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로 지내며 가끔 반찬 만들던 손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괜찮아. 뭐라도 해보는 거지. 엄마, 가볼게요. 미숙은 간단히 화장만 하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래전 기억 속의 시장과는 다른 어딘가 활기찬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죠. 노점상에서 울려 퍼지는 호객 소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오히려 그동안 눌려있던 미숙의 마음을 살살 어루만졌어요. 반찬가게 주인은 정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아이고, 따님분이 미숙 씨죠? 손이 좀 빠르다던데? 부지런한 편이긴 해요. 그럼 됐어요. 여긴 손이 빨라야 손님을 놓치질 않거든. 오늘 조금만 도와봐요. 미숙은 앞치마를 메고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마늘 까는 일, 무채 써는 일. 한 번 잡으면 금방 익숙해지는 손맛이었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땀이 살짝 나는 그 느낌이 어쩐지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을 마친 뒤 사장은 미숙을 보며 웃었어요. 손 진짜 빠르네. 내일부터 나와줘요. 정말요? 그럼요. 이런 사람 귀해요. 오래 같이 해봐요.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을 몇 년 만에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 끝에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사이로 엄마가 준 반찬 봉지처럼 작지만 든든한 희망이 흔들렸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여전히 텅 빈 집이었지만 아침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불을 켜는 손이 덜 떨렸고 숨을 들이쉬는 가슴이 덜 무거웠죠. 내가 살아보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집안이 조금 따뜻해 보였어요. 누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기 전 작은 노트 한 장을 꺼냈어요. 내일 목표 반찬 가게 첫 출근.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하기. 펜 끝에서 나온 글씨가 오랜만에 예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미숙의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반찬 가게에 나간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어요. 손에도 힘이 붙고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무엇보다 하루를 나답게 살아가는 느낌이 들 때였죠.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서 미숙은 거의 뛰다시피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도훈의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 몇 주 만에 받는 도훈의 전화였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울먹인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엄마가 또 써주셔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마음에서 조금 멀어져 있던 말순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대기실에서의 말,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모습. 지금 병원이에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대. 미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바로 대답했어요. 금방 갈게.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공기마저 차가웠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마음까지 조용히 누르는 것 같았죠.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얼굴은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어요. 도훈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혈압이 너무 떨어졌대.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대. 미숙은 천천히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죠. 미숙이냐? 말은 분명 그 목소리인데 톤이 전보다 훨씬 약했어요. 어디서도 예전의 그 날카로움은 느껴지지 않았죠.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했어. 네, 어머니. 말수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지유 결혼식 날 내가 좀 지나쳤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미숙의 가슴 안쪽이 크게 흔들렸어요. 20해 동안 듣지 못했던 단 한 줄의 인정이었거든요. 그날 내가 괜히 그랬어.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어지러워서 말이 마음대로 안 됐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말순의 떨리는 손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어요. 지유, 예쁘게 잘 살라고 전해줘. 내가 아이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하다고. 미숙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야 진짜로 끝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 몸부터 좀 나아지세요. 지유도 걱정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숙의 손등을 아주 가볍게 스쳐갔죠. 그 손길은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작고 약한 온기였어요. 병실 밖으로 나오자 도훈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고맙다. 고맙긴요. 어머니시잖아요. 그 말은 결국 용서가 아니라 정리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도훈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안도의 숨만 내쉬었죠. 병원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붉게 퍼져 있었어요. 미숙은 잠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날 미숙의 어깨 위에서 20해 묵은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온 뒤 며칠 동안 미숙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조용했어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처럼 20회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죠. 어느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전날 밤 시장에서 사온 꽃 한 송이가 탁자 위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었어요. 예쁘네. 색이 참 고와.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잔잔했나? 문득 낯설었어요. 누구를 위해 꾸며야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는 하루가 된 느낌이었죠. 반찬 가게에서의 일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사장님은 미숙에게 이제 메인 반찬도 맡아보라고 말할 정도였고 손님들도 지난번 그 무생채 맛있더라고 먼저 말을 걸어왔죠. 미숙 씨,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요즘 좀 마음이 편해져서요.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지난 몇 주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가게 마감을 마치고 나오는데 지유가 조용히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혼집에서 온 듯 예쁘게 단장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걱정스러웠죠. 엄마, 일 끝났어요. 웬일이야? 바쁠 텐데.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그 한마디에 미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직접 찾아온 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엄마, 결혼식 날 대기실에서 저 지켜준 거 아직도 생각하면 울컥해요. 지유야, 그날은 엄마가 네 편 아니면 누가 우리 딸 편을 들어줘. 당연한 거야. 근데 엄마, 저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용기 냈던 것처럼 저도 살면서 그 용기 잃지 않으려고요. 지유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미숙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몰랐던 그때의 자신. 엄마도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어. 나를 아끼는 방법을. 지우는 그 말에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손등 위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 끝에서 건네받은 가볍고 단단한 선물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알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느끼는 잔잔한 안도감 같은 감정이었어요. 집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저녁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길가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 사이로 쓸쓸함보다는 평온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죠.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문을 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복은 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킬 때 찾아오더라. 그 말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듯 했지만 미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미숙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20해 동안 무너져 있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공감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사연관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